자, 24년 거 우리 6월 한국사 풀이합시다. 자, 빨리 할게요. 자,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은 계급 나와 있고요, 비파용 녹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반달 돌칼도 나와 있어. 뭐 음집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뭐 민문이 토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청동기고 1번 서원이 건립됐다. 서원이 건립된 것은 여러분 조선시대죠. 그죠? 우리 지방에 있는 지금 대학교들, 사립대학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상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고요, 그 다음에 뭐 조상이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겠죠. 그 다음에 학문 연구도 하고 이랬던 곳이 바로 서원인데, 이게 이제 최초의 서원은 안향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말의 학자가 성략을 가져온 분이거든. 그 학자가 이제 이 남겨놓은 그 집이 바로 최초의 서원이 돼요. 백운동 서원이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인들 숙조였다. 이게 답이고요. 3번 상평통보가 사용되었다. 여러분,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 때 후기에 가서 만들어진 본이죠. 향부곡소는 언제?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그지? 여기는 신부는 양인이지만 하는 일은 천한 사람들, 좀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에 있었고, 조선은 없어요. 팔관의 연등에 고려입니다. 그치? 2번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16년 봄 땡땡의 왕이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했다. 그럼 얘들아, 사비로 옮기고 남부여로 개칭한 거 백제이고 그 다음에 성왕이죠. 자, 가을 땡땡의 왕이 적을 습격하기 위해 구천에 이르렀는데 숨어있던 적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시호를 성이라고 했다. 그럼 성왕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밑에 이야기는 진흥왕한테 배신당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제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보자. 1번 경주 석굴암 석굴, 요거는 통일신라죠. 그 다음에 강서대묘 사신도는 여러분 고구려 거고, 고구려 거고 도교와 관련이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금동대학로, 요건 이제 백제 거고요, 불교와 도교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합작품이죠. 그래서 3번 요게 답이고, 그 다음에 4번 상물사는 고려 이련스님이 쓴 우리 역사서입니다. 자, 근데 이 불교 중심으로 썼고 민간설화 같은 게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삼국사기하고 항상 비교해야 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5번 조선이죠, 정조 때. 그 다음, 자, 3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918년부터 943년, 918년 고려 건국이니까요. 자, 고구려를 계승한 국호를 고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을 수도로 삼았고요, 혼인정책, 부인 몇 명? 29명. 그 다음에 발해 유민 포용 왕건입니다. 자, 그럼 왕건은 여러분 밑에 후삼국을 통일하기도 했고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기도, 혹은 호족을 견제하기도 했어요. 뭐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그다음 뭐 사성정책, 훈효10조 나올 것들 굉장히 많죠. 자, 1번 교육국조서를 반포했다. 이건 조선 고종 2차 가보개혁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국에 척합의를 건립한 것은 고종 때 역시 마찬가지고 대원군 때의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게 바로 척합의 건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안유지법은 1925년 이제 강점기 때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악법이에요. 나중에 독립운동 전체를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탄압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조선 성종 때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4번. 여러분 보시면은 청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12만 명의 대군을 끌고 왔대. 근데 여러분 쌤이 여기 동그라미 해놨지. 청이잖아, 청. 그렇지? 자, 임금이 강화도로 가려고 하였으나 청군이 길을 차단하였다고 하자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강화도로 가려고 했지만 남한산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청군이 강화도를 함락하였고 복림대군은 훗날 이제 효종이에요, 여러분. 사로잡혔다. 다음, 임금이 삼전도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구력, 즉 병자호란의 어떤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병자호란의 결과 영향에 대해서 말하면 답은 3번이 되겠죠. 북벌론. 그래서 뭐 송시열, 이완 이런 분들이 추구했어요. 주장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고 실행에 옮기지 자체를 못했어. 1번 대가야를 멸망하였다. 이건 신라 진흥왕 때고요. 2번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이거는 고려와 여진의 어떤 그 트러블 속에서 등장했던 특수 임무 부대죠. 그래서 동북 구성을 확보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삼국 간섭이 발생한 건 조선 고종 때고요. 이거는 청일 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이 탁 건드리는 게 있어. 뭐 랴오둥반도, 요동반도를 건드리려고 했더니 러시아가 친구들 누구 푸도기, 프랑스랑 독일을 데려와가지고 일본을 압박을 넣은 것이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었다. 고려 공민왕 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매 회차에 거의 나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5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이자겸과 척준경이 군사를 동원하여 궁궐을 불태웠다. 그럼 이자겸의 난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자겸 일파가 왕을 위협하여 처소를 남쪽으로 옮기고 왕의 측근들을 죽였다.
자,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나타내고 있네. 서경을 근거지로 삼아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여러분 1126 이자겸의 난 1135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뭐니?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흔들 지금 무너지고 있는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답은 2번이고요. 1번 신라말 호족 세력이 성작한 거. 이건 뭐 더 전이겠죠, 여러분. 후삼국이 그치 등장을 하고 뭐 선종, 풍수지리, 육두품, 호족 이렇게 사회가 무너져 갈 때 의 모습입니다. 조선 전기 훈과 사림의 대립은 여러분 사화예요, 사화. 선비들이 화를 입은 거. 그치?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네 번의 사화가 있었고. 4번 조선 후기 탕평 정치의 추진. 영조와 정조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민족유일당 운동. 자, 나름 여러분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개념이 조금 필요한 보기가 나왔어요. 요거는 우리 1920년대가 넘어가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뭐 어느 쪽이 나쁘다 착하다는 아니야, 그치? 독립운동을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달랐을 뿐인데 이 거대한 두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되는 배경을 마련해 주는 게 60만세 운동이고요. 1926년. 그리고 이것은 신간회가 결성되는 데 영향을 줘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죠. 신민회하고 신간회가 다른 거냐? 다릅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강점기 전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 6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얘들아 거의 매 회차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곡물을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자, 곡물은 얘들아 특산품을 내는 건데 상당히 어렵다고 했잖아. 그러니 어떻게 토지 크기에 따라서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 이런 걸로 납부를 하라고 했던 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언제? 광해군 때입니다. 자, 박납의 폐단. 그쵸? 박납업자가 대신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우리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폭리를 취해서 세금을 걷어가 버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해군대에 시작되어 숙종대에 평안도, 함경도 등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여러분, 이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위쪽의 국경지대예요. 여기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게 아니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국방비나 혹은 사신 접대비 있지. 그 지역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아니야. 오케이? 익류지역. 자, 그럼 1번 대동법. 공인이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쵸? 특산품을 걷지 않으니 이제 그 걷어진 세금을 가지고 특산품을 조달하러 가는 어용상인, 국가의 공무원 상인 공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그죠? 상품 작물이 재배가 돼. 뭐 담배, 모시, 인삼, 쌀, 면 이런 것들 있죠. 팔아서 돈이 되는 것들을 재배하기 시작하고, 삼백산업은 여러분 하얀 거 3개, 면, 그 다음에 밀가루, 설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 경제 발전을 태동하기 시작하죠. 이승만 정부 때 6.25 끝나고.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에 그치 우리 것 우리가 쓰자,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4번 기기창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기창은요 여러분 조선 고종 때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때 그치 이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서 무기 만드는 곳을 만들어. 물론 오래가지 못해요. 5번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건 뭐 고려 공민왕 때, 공양왕 때 시작했던 뭐 과전법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전민변정도감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자, 그 다음 7번 가 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저는 지금 경복궁에 나와 있습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는데 이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이 왕실의 권위,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중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했대. 원납전 여러분 양반들에게 이 할당했던 기부금이에요. 할당했던을 빼자. 처음에 원래는 이제 기부금 형식으로 걷어들이려고 했는데 이게 거쳐지지 않자 할당을 줘요, 여러분. 너 얼마 내? 얼마 내? 그래서 원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원망에서 납부한다. 그치? 원망스러운 납부라고 해서 이 뜻을 바꿔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백점, 가치가 100배에 달하는 돈이라고는 하지만 실가치는 6배에서 7배 정도의 가치에 달하는 돈이야. 근데 얘들아, 이런 걸 자꾸 발행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그럼 대원군 때 했던 거 1번 정동행성 인문소를 폐지했다. 이건 고려 공민왕 때고요. 그렇죠. 반원자주 정책, 원나라를 몰아내기 위한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독서 삼품가를 운영한 것은 통일신라 원성왕이에요. 자, 원성왕 때 유교경전에 해석 능력을 두고 상품, 중품, 하품 3개로 나눠가지고 품계를 나누려고 했으나 왕의 힘이 세야지 그것도 가능하겠죠. 귀족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 사군육진은 조선 세종 때 여진을 위쪽으로 몰아내기 위한 강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사군의 최윤덕, 육진의 김종서라는 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4번 호포법. 양반 너희도 군대 안 갈 거면 그 대신 옷감 세금 내 라고 했던 게 바로 호포법이에요. 대원군 맞죠? 마흔을 복속한 것은 백제 근초고왕 때 가장 강할 때의 모습입니다. 오케이? 자, 8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러분 잘 못하는 거죠.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궁극기무처. 여러분 궁극기무처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 바로 쌤이 뭐라고 했어? 1차 가보개혁 생각을 하고 했잖아. 동학농민운동 사이에, 그치? 그 다음에 청일전쟁 그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복잡한 시기의 어떤 개혁이었죠. 자, 김홍집이 맞고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이고, 나는 임금이 모든 관원을 이끌고 엄숙한 차림새를 갖추고 환구단에 이르러. 환구단은 여러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원래는 여러분 조선의 왕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 못해. 오케이. 중국의 황제만 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색 옷을 입고요. 금색 이 황제의 옷을 입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바로 대한제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 황제. 그래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이죠. 그럼 1894년부터 1897년 요 사이 한 3년, 4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돼요. 자, 1번.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 그쵸?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가 결국은 이제 이 중전민 씨가 죽게 되었고 을미개혁이 단행되고 있었어. 그래서 정치적인 한방 노림수를 던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아관, 아라사 공사관에 몸을 1년 동안 거처로 옮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고요. 1896년이고 2번. 무신정변이 발발하였다. 1170 고려입니다. 홍경래에 난 조선이고요. 조선 무너지기 직전에. 조선형 평사, 이거는 1920년대에요, 여러분. 백정들의 어떤 사회적 차별이 아직도 철폐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위에 있었던 가보개혁 때 이미 신분제는 없어졌어. 하지만 백정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회적인 차별이 심했다.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쌤이 어제 이거 블로그에도 써놨는데 이거를 여러분 좀 이런 거 안 냈으면 좋겠어. 좀 이걸 왜, 의미가 뭐야 도대체? 응? 인천 상륙작전 여기 왜 나와? 안 그니? 맞잖아. 응. 그래서 1950년, 이건 이제 6.25 전쟁 중에 9월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전세를 뒤바꾸게 되는 아주 엄청난 작전이었죠. 자, 그 다음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경제 침략에 맞선 구국운동이었고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볼까? 반공령, 곡식을 방어하는 명령. 그치? 요거는 좀 어렵죠, 여러분.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최국 대우도 일본하고 들어가고 반공령 조항이 들어가. 그래서 1개월 전에 미리 신고를 하면은 자기들이 인정하겠대. 근데 했어요. 근데 몰랐대. 그런 적 없대. 어쩌라는 거야. 그다음 보안해. 보국안민의 줄임말입니다.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해. 황무지, 그러니까 잘 쓸 수 없는 그런 허허벌판 있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군용지로 사용을 하겠대. 그럼 땅 빼앗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아내고요. 국채보상운동. 우리나라가 빚이 1,300만 원 가까이. 그치? 근데 뭐 얼마 안 되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때 기와집, 의리의리한 기와집이 1,0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 1년 예산의 2배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큰 돈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대구를 중심으로 서상돈 아저씨와 대한매일신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확산이 되었지만 결국은 통감부의 방해 공작으로 실패했던 게 국채보상운동. 자, 그럼 우리 이제 경제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 찾아야죠. 노급 폐지, 전혀 안 어울리지. 통일신라 신문왕 때고, 균역법 조선 영조 때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참. 전민변정도감의 설치 고려 공민왕 때고, 그 다음에 한국중앙총상회, 이게 답입니다. 이거 조금 틀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틀려도 뭘 찍을까요, 여러분이? 찍을 게 없는데. 자, 이거는 시전상인, 이렇게 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포를 가지고 있었던 상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외국 상인들의 이권 침탈에, 이제 상권 침탈에 저항했던 움직임이 바로 한국중앙총상회입니다. 알겠죠? 시전상인들의 상권 수호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밑줄친 땡땡, 이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보면은 이거 이제 뭐 당장 보는 거는 이제 건우가 보고 있겠지만 우리 어제 다 수업했던 거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어제 화요일에 수업했던 거. 자, 이것은 민영환이 자신의 명함이 남긴 유서의 일부이다. 자, 민영환 중전민씨 집안 사람인데 그 집안이 다 나쁜 것은 아니야. 착한 사람도 있어. 자, 그는 강제로 체결된 이 조약을 파기할 것과 강제로 체결되었대요. 자, 체결에 앞장선 5적. 그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한 몇 번 중얼중얼 하다 보면 얼추 외워집니다. 그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자, 상소를 올렸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유서에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남기고 이 조약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결하였다. 선생님은 이 자결 자체를, 자살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선생님 성격상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럴 거면 더 좋은 일을 하다가 뭐라도 하고 죽어라. 그죠? 뭐라도 해야지.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쌤이 이해 못한다는 장군 있죠? 신립장군처럼. 왜 죽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건 이제 을사늑약에 대한 거고, 자,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외교권이 박탈되었어. 그냥 얘들아, 정확한 개념 두 개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통감부는 나중에 총독부로 개편이 되고요.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이 안중근 의사한테 결국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인천, 원산이 개항되었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조교의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였다. 이거는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라는 게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공동철수, 공동파병. 그리고 10년 뒤에 1894년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결국은 둘이 스파크가 튀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청일전쟁. 자, 11.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주제, 독립협회 활동. 보면은 모급운동을 벌여 독립문을 건립하였어.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였어.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독립협회는 이제 이 한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96년인데요. 12년 전이면 1884년이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이 서재필, 이제 필립 제이슨,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만든 단체인데, 민중 계몽을 위해서, 그치? 다시 우리 백성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움직임이 바로 독립협회 활동이에요. 자, 그럼 밑에 답은 만민공동회, 그치? 만민공동회를 개최해가지고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대. 한라은행 폐쇄, 그 다음 뭐 저령도주차 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너무 잘하니까 정부가 같이 하재. 정부하고 백성이 함께해서 관민공동회. 그래서 헌의육조, 달콤하게 6개 건의한다고 했죠. 그 안에는 입헌군주 제안, 의회 설립안이 들어갔어. 그죠? 자, 그리고 독립신문, 독립관 같은 걸 만들었던 모습이 바로 이 독립협회에 대한 모습인데, 답은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좀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자세한 것들을 좀 알아두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1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신관에 강점기 때 1927년에 대한 모습이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였어.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근데 나중에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결국은 이쪽 이 조선어 학회 이 회원들을 탄압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서울 진공작전 추진한 것은 정미의병의 규모가 커져서 13도 창의군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패하게 돼. 결국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많은 의병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 국내를 떠나서 해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날 제정한 거는 강점기 때고요. 여러분 그 손병희 알죠? 손병희의 사위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어요. 자, 그 다음 12번 이 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학생들이 다시 만세를 외치다. 다시 외치다야 1920년 3월 1일에 이 운동의 발발 1주년을 기념하여. 자, 그럼 뭐니? 1919년 3월 1일에 대한 거죠. 3.1운동. 밑에 안 읽어봐도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집강소가 운영이 되었다. 이건 동학농민운동 과정이었고요.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을미개혁, 뭐 단발령 종두법, 그 다음에 건양이란 연호 쓰는 거, 태양력 쓰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4.19 혁명 이후의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선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어. 누가? 윤보선이 대통령이고 2대 대통령, 아니지 4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장면이라는 총리가 나라를 이끌었어. 딱 한 번 그렇게 있었고요. 이제 5대 대통령부터 5, 6, 7, 8, 9 박정희가 하잖아. 그 다음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이거는 이제 1991년 노태우 정권 때의 모습입니다. 알겠죠? 이 유엔의 모든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오케이를 해줬고요. 일제감이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한 것은 바로 이 3.1운동의 배경, 결과물이죠. 이 3.1운동을 겪고 나서 일본인들이 생각을 한 거야. 만만치 않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문화통치라는 것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우리 민족끼리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과 보면 문화통치 실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뭐 자극, 그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다음에 13번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보면 조선군 사령관을 협박하고 육군 특별지원병제도. 자, 그러니까 지원병제예요. 비판한 혐의로 검거된 최땡땡의 소속 기록이다. 그럼 지원병, 그 다음에 뭐 육군 특별지원병제도, 그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지원병,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 징병, 징용, 뭐 근로정신대, 위안부. 다 언제일까요? 민족말살 통치가 시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목적은 전쟁터에 우리 민족을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고 있었던 1938년 이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시기는 황국신민서사, 그죠? 이 일본 왕, 그지? 천황이라고 하지.
천황의 나라의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다라는 것을 계속 암송을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요. 아침마다.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 참여하는 개업파 1884년 아까 말했고 경인선 개통식을 바라보는 상인입니다. 1899년이고요. 경인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니까 알아두라고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신식무기를 들고 훈련받는 별기군. 자, 1880년 우리 통리기무만문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구식군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졌고요. 결국은 이모군란이 터져요.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갑자기 나온다고? 이건 1980년 5월 18일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딱 봐도 여러분 딱 알겠죠? 여기 나와 있네. 아예 김상욱 의사라고 나와 있어. 김상욱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그러면 이 단체의 단원은 여러분 바로 어디? 의열단. 선생님 좋아하는 단체. 자, 종로경찰서의 폭탄 투척. 그죠? 김상욱 의사.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의 폭탄 투척. 김익상 의사.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누구? 나석주 의사. 그 다음에 부산경찰서. 박재혁 의사. 그 다음에 도쿄궁성. 김지섭 의사. 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그나마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알아도 많아 보이지만 훨씬 많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김상호 의사 의열단에 대한 거는 김원봉의 주도로 1919년 만주에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선생님의 어떤 행동 강령을 통해서 활동을 했었다. 김원봉은 참고로 이 일본이 잡고 싶어 했던 현상금 넘버1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광복 후에 북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 지금 교과서에서 좀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2번 교조신화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배경입니다. 그쵸? 1차 고부민란의 배경이죠. 그 앞쪽에. 자, 그 다음에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하였다. 부산 마산 지역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언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해 1979년.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건립했다. 이건 신민회에 대한 거고요. 강점기 전이에요. 네,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 파리 강화회의는 얘들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매듭 짓기 위한 회의였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가가지고 떠들어봤자 우리 말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들어줬으면 좋겠지. 하지만 얘들아 승전국의 식민지가 와가지고 떠드는 걸 왜 들어줘? 안 그래? 이 당시에는 이렇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력의 차이에 의해서 많이 판가름되었으니. 그 다음에 15번 1930년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한국인 가운데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15%에 불과했대. 와, 너무 없지 얘들아. 그치? 전체 남성 중 25%, 여성 중은 약 6%만이 글을 쓸 수 있었대. 그래서 한글 보급을 목표로 여러분 분화로드 운동, 그죠? 분화로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 그 다음에 요건 동아일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몽운동이에요. 계몽운동 알려가지고, 그렇지? 이 이성의 능력,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잘못된 것을 고쳐보고자 하는 운동이 계몽활동. 과거제가 도입된 것은 고려 광종 때고요.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조선 성종, 그 다음에 한성순보 창간, 조선 고종, 그 다음 최초의 정부에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순 한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수선사 결선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고려 진을, 그죠?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모습. 그 다음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자, 독립운동가 역사학자 땡땡땡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자, 을지문덕전, 독사신론,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그치? 그 다음 조선혁명선언, 다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거예요. 자, 박은식, 한국통사, 그쵸? 그 다음에 시무28조, 최승록,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그치? 아까 의열단의 행동강령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좀 화끈한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을 통해서 민중의 어떤 직접 혁명을 통해서 무너뜨리자, 일본을 무너뜨리자라고 했던 거고, 조선사회경제사 백남훈이라는 분이 저수를 한 건데요. 이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게 뭐냐면 유물사관, 그치? 이렇게 물질이 발전해온 순서대로 우리도 발전해왔다라는 건데,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 그치? 이렇게 우리도 세계사가 발전해온 것처럼 발전해왔다. 일본은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는 저기 어디 중세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발전해왔다 라고 했던 게 바로 4번.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한 것은 조선학회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지는 못했죠. 만들다가 체포가 되었었죠. 자, 그 다음 17번. 자, 다음의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에 대한 설명. 자, 반민족 행위에 대한 제가 현저함으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거하여. 자, 우리 하이엔드에, 그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 보내야 돼. 이 반민족 행위, 그죠?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에 대한 거고요. 자, 조선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참나. 그죠? 다음에, 일본의 국가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의 핵심 간부로서 지도적 행동을 했고요.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 지도합니다. 아마 박흥식에 대한 설명이지 않을까요? 백화점 사장님이기도 했고요. 비행기 같은 거 선물하기도 하고요. 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결국은 반민특위인데요. 실패합니다. 참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죠. 현대사에서. 자, 1번. 삼천교육대를 운영했다. 이거 전두환 정부 때 뭐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자 사회의 불순 세력들을 잡아가가지고 훈련시킨다고 했지만 많은 민간인들이 또 피해를 입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재헌국회에 의해 구성된 거 맞아요. 재헌국회는 우리나라 첫 국회,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서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정우회 선언. 이게 나온다고? 정우회 선언 여러분 1927년 신간회가 결성되게 되는, 아까 강점기 때 가장 큰 단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서 만들어진 가장 큰 단체의 결성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추진했다.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겠죠? 1920년대 계속해서 우리나라 학생들한테는 고등교육의 기회는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모금을 해서 우리나라 힘으로 대학을 만들자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민족 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내자. 그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은 북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준이에서 우리 미군정한테 이렇게 나라 만든다고 했더니 미군정이 뭐래? 안 된대. 그치? 뭐라고? 남한에 존재하는 정치단체는 미군정밖에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18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3천만 동포의 울분은 절정에 달하고 청년들이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다가 총탄에 쓰러졌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나 보죠. 그렇죠. 사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대. 자, 그리고 결국은 무효를 인정하고 결국 뭐 했대? 하야를 하게 됩니다. 자, 4.19 혁명에 대한 거니까 찾아볼까? 자, 1번. 이모군란의 영향을 살펴보자. 이모군란은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벨기군 때문에, 그 다음에 99년에 차별대우 때문에 나왔고, 60만세 운동은 아까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2의 3.1운동을 기획했지만 검거가 돼. 중간에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3번. 4.19 혁명. 요거죠. 뭐 김주열 열사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4.3 사건은 우리 남한만의 단독 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움직임이야. 그런데 경찰이 제주에서 이 반대했던 세력만 진압을 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일반 백성들까지, 양민들까지 학살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로 번지게 되었던 게 바로 4.3 사건이에요. 근데 모스크바 삼국 외상위에 결정된 내용은 뭐 5년, 4개국에 의한 최대 5년간, 그치? 신탁 통치, 미영 중소 네 나라죠. 그 다음에 한반도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하자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 내신이 아니기에 크게 어렵지 않겠죠. 내신에서는 저거 소수령을 항상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밑줄친 긴급조치. 자, 여러분 유신헌법이에요.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 그러니까 7차 개헌인데 대통령이 조선의 왕이나 황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여러분 긴급조치는 뭐냐면 헌법보다 대통령의 명령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국회 해상권, 그치? 역시나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독재를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그럼 1972년이니까 밑에 골라보면, 자, 8.15 강복 45년, 발췌개헌 52년 1차 개헌이에요.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 1961년, 삼성개헌한 69년, 그죠? 그 다음에 4.13 호원조치 1987년, 전두환이 나는 헌법 고치지 않겠다, 지금 7년 단임제 유지하겠다 라고 한 게 바로 이거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72년. 그 다음에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이에요. 우리 햇볕 정책 김대중 할 때 있지, 그지? 이거 그때 틀리지 않았었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0번. 자, 밑줄 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땡땡땡땡땡 5글자. 자, 경제정의가 실현됩니다. 밑에 내려와 볼게요. 실명거래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뭐겠어? 금융실명제겠죠? 그렇지? 김영삼 정부 때 시행했던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치? 시행된 게 아직 20년도 안 됐, 30년이 채 안 됐다는 거. 그 다음에 1번. 여러분 이거랑 관련해서 최근에 너희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가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 어릴 때 있잖아. 그때는 딱 이런 대통령 때야.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럴 때는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 여러분은 의료보험증이 뭔지도 모르죠, 그죠? 병원 가면 항상 적어줬거든, 거기다가. 자, 직위를 발급한 것은 대한제국 때입니다.
그 다음에 G20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누구? 박정희 정부입니다. 62년부터 시행했던 거고,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 여러분 1996년 가입을 했어.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는데 1년 있다 경제 터졌어요. IMF 사태. 그래서 외환위기. 그 다음에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시행했다. 이건 이승만 정부 때 우리 농지개혁법에 대한 거야.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었습니다. 자, 20개. 아무래도 여러분, 고3 거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보기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보기의 어떤 내용을, 개념을 학습을 하기에는 여러분이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필기 잘 하시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회차 풀이할 때 봅시다. 알겠죠? 끝!